고나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관절 이형성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또 비슷한 다른 용어로 선천성 또는 발달성 고관절 탈구라고도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처럼 아기들의 고관절이 느슨해진 상태 또는 이제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제 탈구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진단되어지는 병명입니다. 고관절 이형성증의 위험 요소들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임신 중에 양수의 양이 적을 때, 그럴 때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고 있는 자세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고관절 이형성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아이가 저희가 여가 자세라 그러죠. 이렇게 거꾸로 된 자세로 아이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그 여가 자세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 고관절 이형성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고관절 이형성증은 첫 아이일 경우,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일 경우, 남자아이일 경우보다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높아집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의 고관절은요, 아직 다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워낙에 유연해서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탈구가 돼도 아이들이 그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했을 경우 아이들이 뭐 다리를 전다거나 아니면 다리의 길이의 차이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가 커서 좀 어린 나이에 고관절 관절염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잡아줘야지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서 이제 3개월 이내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들이 고관절이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그 다리 자세를 잘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면 나중에 특별히 수술할 필요 없이 또 자연스럽게 완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어떤 다리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기들을 수시로 관찰해 주시면서 혹시 고관절이 잘 발달되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은데, 제가 집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기를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관찰을 하시는데, 관찰하실 때 이제 아기의 엉덩이 부분을 저희가 볼 거예요. 엉덩이 부분을 지켜보시면 이제 엉덩이 밑에 라인이 있잖아요. 고관절 탈구가 예상되는 아기들은 이 엉덩이 라인이 비대칭이에요. 그 말은 이 모양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한 부분이 이 정도라면 다른 부분은 조금 떨어진 듯이 약간 비대칭적인 엉덩이 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 아이의 이제 엉덩이 라인을요, 이렇게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관찰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또 보시면 아기 엉덩이 라인이 대칭적인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칭적일 때 이 허벅지 안쪽에 또 다리에 라인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한쪽은 없는데 다른 한쪽만 있는 경우, 그 경우에도 고관절 탈구를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저희가 아기를 눕힌 상태에서 다리를 한번 벌려 볼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외전 각도라고 하거든요. 눕힌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데 한쪽 다리는 잘 가요. 워낙에 아기들은 아직 유연하니까 고관절이. 그런데 이 한쪽 다리가 각도가 약간 60도 이내로 좀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한된 자리에 제한된 쪽에 고관절 탈구를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검사는 아기의 다리 길이를 한번 검사를 해볼 텐데요. 아이를 눕힌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눕혀 보세요. 무릎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눕힌 상태에서 아기의 다리 길이를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데, 혹시 고관절 탈구가 의심될 때 그 아기의 이제 다리의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다리 길이 검사도 해주시면 수술을 해주시면서 혹시 고관절 탈구가 의심되는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해보셨는데 혹시 뭐 고관절 탈구가 조금 의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진단을 확실하게 받으시고 이제 아이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고관절이 잘 발달할 수 있게 도움될 수 있는 자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기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 손이 제가 이제 대퇴부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관절
좌골 부위 위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대퇴 부위의 머리 쪽이 이 들어간 부분에 들어가서 맞춰줘야 이 상태로 성장을 해야지 고관절이 잘 발달하거든요. 그런데 느슨하거나 탈구가 됐을 경우 이때 저희가 이 머리 부분을 다시 이 관절 부분, 좌골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넣어줄 수 있는 자세, 그 자세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자세를요, 아기들은, 갓난아기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냐면 아기가 다리를 구불려서 이렇게 벌리는 자세. 그래서 이 아기를 갓난아기라고 가정을 하면, 갓난아기죠 사실. 가정을 하면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요. 고관절 쪽을 보시면 올려서 아기들이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바로 이 자세가 고관절의 그 대퇴부의 머리와 그리고 좌골에 들어간 부분이 딱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고정을 시켜주는 자세예요. 그래서 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옆으로 벌린 자세, 이 자세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기들은 이미 그 자세를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끔씩 차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추럴한 자세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은 항상 그 자세로 다리가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서 이렇게 벌린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혹시 아이의 기저귀를 갈거나 아니면은 스와들이라 그래서 천으로 이렇게 아이들 몸 싸시는 거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스와들로 이렇게 천으로 싸실 때도 아기를 다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싸실 경우에는 워낙에 아기들의 고관절은 깊이가 얕아서 조금만 이렇게 펴주는 동작으로 가면 이렇게 툭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아기 다리를 펴시거나 당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와들로 이렇게 천을 싸실 때도 어느 정도 아기가 자연스러운 자세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주시면서 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를 이렇게 앞으로 또는 뒤로 업으실 때 있죠. 이렇게 업으실 때도 다리를 이 자세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구불려서 벌린 자세.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업으실 때도 이제 앞에 그 띠라고 하나요? 띠를 매실 때 다리 사이를 확실히 어느 정도 벌려서 이렇게 받쳐줄 수 있게끔 해서 아기를 이렇게 안으시고요. 그리고 뒤로 업으실 때도 다리 모양을 이 상태로 유지해 주셔서 업으시면 좋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톤이 낮은 아이들, 근육의 톤이 조금 낮은 아이들은 근육의 긴장감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안았을 때 다리가 축 처지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고관절 탈구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커요. 그래서 혹시 내 아기의 톤이 조금 낮은데 이렇게 안으실 때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안고 난 다음에 다리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특히 이제 톤이 낮은 아이들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셔서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서 아기를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고관절 이 형성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발견을 하셔서 자세만 잘 잡아주셔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기들이 이제 그 치료 시기를 놓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예방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께서 어릴 때부터, 갓 태어나자마자부터 가끔씩 이렇게 체크해 주셔서 혹시 고관절 탈구가 의심됐을 때 바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면 아마 아기가 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